한국사이버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이영민 교수 같은 분이 그 반주를 많이 해드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반주는 굉장히 쉽고 피아노만 칠 줄 알면은 잘한다,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선 사람이 참 좋아요. 그리고 성악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느낌이 그분이 이렇게 칠 때의 느낌은 이렇게 같이 통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흐를 거다 하는 걸 본인이 알아가지고 같이 탁탁 맞춰주는 거. 네. 그러니까는 이제 피아노 치는 분들이 성악을 꼭 다 잘 좋아한다고는 생각 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영민 같은 경우는 성악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본인이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 느낌하고 상대의 느낌하고 이제 같이 했을 때의 그 손가락에서 그게 느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영민이 참 좋아해요. 네. 자, 이기도 교수님의 프리마돈나의 티타임 반주자 스페셜 코너에 이영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양력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세계적인 성악가이자 이탈리아의 국민 가수인 카티아 리치아렐리의 독주회를 반주하시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셨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수미 씨가 청와대에서 연주를 할 때 반주를 맡으셔서 도대체 이영민 반주자가 누구냐, 이렇게 또 많은 관심을 받게 되신 분입니다. 대가들에게 굉장히 사랑받으시는 반주자신데요. 이규도 교수님은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이기도 교수님하고 이제 제가 처음 뵙게 된 거는 2006년 여름이었었어요. 이기도 교수님께서 단장님으로 계시는 그 프리마돈나 앙상블이라는 이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남자분들은 솔리스트 앙상블하고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단체인데, 솔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아주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공연인데, 그때 저희가 이제 2006년 여름에 이제 미국 순회 공연이 계획이 돼 있었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저에게 연락이 또 떨리는 순간이었죠. 정말 이렇게 저는 전설의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저 유명하신 분을 또 내가 앞에서 뵙구나. 굉장히 떨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처음 뵀던 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오페라 반주를 워낙 또 했던 사람이고, 또 이태리 깐조네, 이태리 그런 전통적인 그런 노래들이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오 솔레미오라든지 뭐 노라오라 소렌토로 이런 곡들인데, 또 그런 이탈리안 깐조네 같은 경우는 악보들을 반주를 하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또 그거를 나름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적으로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악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연습하신 대로 무대로 올라가서 거의 이렇게 해내시는 편인데, 성악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몸이 악기다 보니까 그날 컨디션 따라서 굉장히 상태가 달라질 때가 많아요. 근데 뭐 본의 아니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잠을 잘 못 자서, 왜냐면 이제 악기는 어쨌든 저희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악기 자체가 소리를 내주는 게 있는데, 성악은 소리 자체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먹는 것도 예민하시고 잠도 예민하시고, 또 연주자 오시면 뭐 습도가 안 맞네, 뭐 굉장히 예민하시죠. 그리고 조금만 이제 그런 게 무대에서 뭔가 좀 안 좋으면은 조금 연습한 대로 실력 발휘를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거기에서 빠르게 또 대처를 해야 될 때가 많고, 왜냐면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까지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여기 박자에서 뭐 세 박자를 끌기로 했는데 조금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알아서 그걸 줄여서 갈 수 있게 또 뭔가를 해줘야 되고, 상태가 좋네, 조금 더 끌겠구나. 그럼 그걸 또 끌어서 갈 수 있게 뭔가 또 시스템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성악가가 살아있는 악기구나, 이 그렇죠. 느낌이 오네요. 솔직히 저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성악 반주를 전문적으로 하기 전에 그 대학 시절도 그랬지만은 성악만큼 편한 직업이 어딨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희는 정말 이렇게 하루에, 저도 뭐 어린 시절은 정말 방학 때는 하루에 18시간씩 연습하고, 그러니까 땀띠는 달고 사는 거죠. 엉덩이 늘 앉아있다 보니까 땀띠 달고 살고, 뭐.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위에 모든 시간을 피아노에 투자를 했던 적이 많았는데, 좀 성악가들은
그렇게 연습을 노동적으로는 안 하죠. 이제 정말 제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또 제가 조수미 선생님하고 그때 한번 이렇게 청와대 연주도 하면서 그때 한번 전국 투어를 했었어요. 그때가 좀 겨울이었었어요. 11월, 12월에 했었는데 눈만 딱 내놓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칭칭 감고. 그때 또 크리스마스가 한번 꼈었어요. 24일 날 그때 대구 공연을 마치고 이브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식사를 하자고 이렇게 자리를 만드셨는데 정말 저는 연주 끝나면 폭식이거든요. 연주 전에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나면 긴장 풀리고 폭식하는데 그때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갔었는데 정말 샐러드 몇 점, 스테이크 한두 쪽. 그러니까 모든 게 그게 훈련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내 몸의 악기를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 정말 저런 성악가들의 고충이 있구나. 그 반주자가 성악가와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교수님은 그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게 있나요? 제 입장에서는 반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성악가의 성격을 빨리 알아야 된다라는 저는 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독창회 같은 경우 처음 하시는 분들하고는 연습 들어가기 전에 따로 한번 봬요. 그래서 이제 뭐 악보도 받을 겸 얘기도 할 겸 이렇게 뭐 연습 상황이 아닌 일반 네네, 상황에서 일반 상황에서 만나서 이렇게 티타임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서 제 나름 파악하죠. 아, 이분은 이런 성격의 분이시구나. 아, 이런 성격의 분이시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곡을 해석하고 연주를 하시겠구나라는 이제 그 반주라는 자체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둘이서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이인삼각 같은 그런 직업이라 생각을 들어요. 교수님께서 이제 성악 반주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성악 반주자로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 이런 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면은 이제 좋은 성악가와 만나서 무대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순간이겠죠. 올해가 이제 이기도 교수님이 오페라 데뷔하신 지 50주년 되는 해인데요.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신 김에 이기도 교수님께 잠깐 인사 말씀 전하실까요? 아, 되게 쑥스럽네요. 네, 선생님.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뭐 선생님 제자분들과도 공연할 때 보면은 항상 이렇게 레슨을 가서 받다 보면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영민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좀 하면 좋겠고 보통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또 물론 돌아가셨지만은 또 선생님 사부님 또 피아니스트셨고 또 선생님 반주 많이 하셨고 그 두 분이 참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켜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늘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좀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계속 이렇게 큰 힘이 돼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영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